자, 공격수를 원하는 팀은 굉장히 많고, 다만 그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포워드는 적은 이 여름 이적 시장에 굉장히 핫한 공격수가 역시 요케레스죠. 스포르팅의 공격수입니다. 아스날은 최근까지 세슈코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았는데 요케레스 이야기가 다시 조금 나오다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으로 이어지는 요 상황에 아스날이 요케레스에게 첫 번째 비드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언론 해코르드 쪽에서는 아스날에서는 이제 브레타 단장, 그리고 스포르팅 쪽에서는 베르나르도 파우메이루, 이런 사람들이 관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변호사와 함께 대동을 해서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비드 얘기라고 나온 금액이 5,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그러니까 860억 정도에다가 한 160억 정도 되니까 총 합하면 1,000억, 고정 금액은 한 800억이 좀 넘어가는. 다만 계속해서 요즘 말씀드립니다만 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원화로 생각하기보다는 유로나 파운드, 대강 또 해축 짬밥 되시는 분들은 뭐 이 정도구나 조금 뭐 생각이 되실 테니까 그 정도의 첫 번째 비드가 같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포르팅의 이 바란다스 회장이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걸 보면 6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 요 금액으로는 요케레스 이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낮은 금액의 비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비드는 아마 거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아마 요케레스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스널 팬분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링크가 짙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마찬가지고, 뭐 더군다나 그거를 떠나서 워낙에 많은 클럽들과 링크가 나는 선수기도 하고 공격수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어디로 가? 가서 얼마나 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근데 요케레스랑 구단이랑 뭐가 사이가 안 좋은가? 하는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조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방면의 뉴스에서 뭐 로마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케레스 측, 그러니까 에이전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케레스 측과 구단 측의 의견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면 이 양측의 의견이 많이 달라서 요케레스 측 선수, 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선수는 공식적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구단과 요케레스 측의 사이가 악화됐다, 다시는 스포르팅에서 뛰지 않겠다, 이런 조금은 과장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SNS에다 그런 스토리를 올렸대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대부분 거짓이다. 근데 그게 어떤 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몰라요. 상황이 악화됐다는 거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스포르팅 구단이 얘기하는 거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수가 본격적으로 본인의 거취나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없기 때문에 양측 사이의 갈등이 진짜 어느 정도까지인지 명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랑다스 회장의 이야기에 이런 것들이 잘 녹아져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23-24 시즌, 그러니까 지지난, 우리가 24-25 직전 시즌을 지난 시즌이라고 봤을 때 지지난 시즌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요케레스 관련된 이야기가 에이전트 그리고 구단 측에서 오고 갔나 봐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거였다고 해요. 득점 수당. 모든 선수들이 뭐 무실점 수당은 수비수나 골키퍼에게 있고, 공격수들이나 포워드, 뭐 미드필더도 마찬가지겠지만 골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붙기 마련입니다. 근데 득점 수당을 조금 합리적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거기와 바이아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란다스 회장 얘기를 보면 득점 수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에이전트 측과 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요 바이아웃 문제입니다. 이 에이전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요케레스한테 달려있는 1억 유로짜리 바이아웃, 이거 너무 좀 높은 느낌이다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집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선수 측, 에이전트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뭐 요케레스랑 에이전트가 다른 이야기를 완전히 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전에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선수가 에이전트를 해고해버립니다. 즉 에이전트가 하는 얘기는 선수의 이야기와 기본적으로는 기조가 좀 같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1억 유로짜리 바이아웃을 고집할 것인가? 즉 선수 측은 이거 좀 떨궈주거나 가격을 내려주세요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고, 여기에 구단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바란다스 회장 얘기를 보면 우리는 얘기했다. 1억 유로짜리 바이아웃 고수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뭐 누군가가 통화를 해서 통화 녹음을 했거나 아니면 뭐 레코더를 통해서 녹음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신사협정 내지는 구두협약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구단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1억 유로짜리를 고집하지 않겠다. 즉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그 가격이 4천만 유로가 될지 6천만 유로가 될지 8천만 유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1억 유로를 고수하진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근데 여기에서 선수 측은 아마도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로 봤을 때 6,500만 유로짜리 신사협정, 즉 구두 합의를 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로 서로 하나의 그 대화에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만 더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 6,500만 유로가 아니라 6천만 플러스 1,000만, 총합 7천만짜리가 아닐까 싶긴 해요. 이 이야기 되는 금액이. 왜냐하면 뒤에도 바란다스 회장이 다시 얘기하지만 6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의 비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에이전트 측이 주장하는 금액이 아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회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단호하게 난 얘기한다. 협박, 협상, 압박, 모욕, 나한테 안 통한다. 6천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짜리 그 금액에는 요케레스를 팔지 않는다. 난 약속한 바 없다. 즉 본인이 약속한 건 1억 유로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거지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아직까지 물론 오늘 새벽에 아스날이 공식적인 첫 비드를 한 것 같다라는 뉴스 이전의 인터뷰입니다.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요케레스에 대한 공식적인 오퍼는 없었고, 중요한 거 요케레스와 구단과 계약은 3년 남아있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자, 인터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혹은 새벽에 아스날의 비드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인 요케레스 건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맨유 역시 요케레스에 대한 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500만 유로 플러스 1,000만 유로짜리 비드액은 까인다 하더라도 아스날도 금액을 올릴 수 있고 맨유도 합당한 금액을 비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글쎄요, 회장이 공식적인 어떤 인터뷰, 공식적인 인터뷰라기보다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난 이렇게 약속했고 다른 거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기분 탓인데 회장 얘기가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 상황에다가 중요한 건 남은 계약 기간입니다. 이러면 사실 구단이 이게 왜냐면 선수든 에이전트든 우리가 계약을 불공정 계약을 한 게 아닌 이상은 준수해야 돼요. 계약이 있는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건 그야말로 땡깡구리자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선 안에서 스포르팅이라는 클럽이 끝까지 선수로 보유하는 클럽이라기보다는 좋은 선수를 또 비싼 값에 팔고 그걸로 팀을 운영하는 클럽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정 금액이면 팔 겁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금액. 선수도 나가길 바란다면 그거를 서로 어깃장 놓고 남았으니까 나가지마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건들이 있을 때마다 결국 계약이 있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선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펙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단이 얘기했던 1억 유로가 아니라는 거. 1억 유로만 아니면 돼. 그럼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9,900만 유로도 상관없어라는 얘기에 가깝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선수가 얘기하는 6,500만짜리 바이아웃, 혹은 뭐 지금 회장이 얘기한 6천만 플러스 1,000만 유로짜리가 유효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지 않나. 왜냐하면 그게 진짜로 구두로 협의됐거나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명확한 증거 자료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거를 막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그 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남아있는 계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케레스 딜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적료를 요케레스는 빠르게 이적을 하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책정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그게 요케레스 선수든 에이전트 측이든 구단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돈을 받겠다 쪽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6천만 플러스 1,000만이잖아요. 그럼 저는 고정급 7천에 뭐 옵션 1,000만, 그래서 막 8천만 정도쯤에서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중간값을 보통 찾기 마련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뉴스에 대해서 아스날 팬들과 맨유 팬들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좀 빠져주세요. 뭐 세슈코 있잖아요. 왜 그래? 호드리그에 집중해. 우리가 유캐슬을 좀 가져갈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물론 유캐슬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팀이든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베이스로 깔고,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 다행인 건 예전에 아스날의 이적 시장은 이 아르테타가 찍은 선수에게 몰빵하다가 아니면 이적 시장 끝났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게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베르타 단장 체제에서 이 단장이 어떤 선수를 어떻게 데려오는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떠나서 이전에도 쫙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협상을 하다가 가까운 데 탁 하는 스타일이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슈코 쪽도 같이 찔러보고 있는 것 같고, 요케레스 쪽도 같이 비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픽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려는 것 같아서, 이건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얘기거든요. 왜냐면 이러다가 놓쳐버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뭐 둘 다 대단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데려오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요케레스와 스포르팅 구단 사이의 의견차가 제법 있어 보인다.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때 정말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 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에 구단의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비중 높게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이적료는 6천만에서 1천만이 아니라, 6천만 플러스 1천만이 아니라 7천만 플러스 1천만, 총합 8천만에서 1억 유로 사이 언저리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아스날은 세슈코와 요케레스를 동시에 노리는 것처럼 보이고, 맨유는 아직까지 은베모 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공격 라인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하는 와중에 요케레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공격수 하나 데려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과연 요케레스 어디로 갈지. 그리고 이렇게 애를 써서 데려왔는데 사실 약간 물음표가 붙어있는 선수라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빨리 어디든 와서 요케레스를 빅리그에서 보고 싶다.